요즘 들어 부부의 삶이 예전처럼 한 박지에 맞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남편은 마치 불심한 다하도 활활타올를 준비가 된 성급한 불꽃 같지만 아내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의 온기, 조금의 배려, 그리고 감정을 일깨워줄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막 마음의 문이 열리고 감정이 고조되려는 그 순간 남편은 문득 깨닫습니다. 자신의 불꽃이 이미 잦아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혹시 생리적 시차라는 상황에 처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은 여전한데 몸이 서로 다른 리듬으로 움직이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마치 두 개의 악보가 서로 다른 박자 위에서 연주되는 것처럼 한쪽은 격렬하게 고조되는데 다른 한쪽은 이제 막 첫음을 울리기 시작한 듯한 조용한 울림만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지만 다른 한 사람은 이제야 사랑의 온기를 느끼려는 순간이죠. 존경하는 신사 여러분, 저는 남성 건강과 부부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민노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민감하지만 누구에게나 익숙한 주제. 그러나 말로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은 여전하지만 수많은 밤이 침묵 속에 흘러가는 이유 말입니다. 이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 진료실을 찾은 많은 남성들. 그들은 강인하고 성공적이며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걱정이 비치곤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지금도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 몸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외로움과 서운함을 안고 있는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욕망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부드러운 손길과 섬세한 이끌림이 필요하죠. 그들의 마음은 마치 이른 새벽 이슬 속에 움츠린 한 송이 꽃과도 같습니다. 억지로 피게 할 수는 없고 오직 인내와 따뜻한 관심으로만 천천히 피어납니다. 제가 만난 한 남성은을 훌쩍 넘긴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었을 땐 아내와 함께할 시간이 너무 귀했습니다. 아이가 자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손만 잡고 있던 때도 있었죠. 이제는 아이들도 다 커서 둘만 남았기에 예전의 열정을 되찾을 줄 알았는데 제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의사 선생님, 아내를 보는 것만으로도 아직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런데 정작 아내가 준비되었을 때 저는 이미 힘이 빠져버립니다. 신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의 시차입니다. 남성은 불씨가 닿는 순간 활타오르는 불길처럼 빠르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피의 흐름이 예전처럼 강하지 않게 되고 그 불꽃은 사랑의 교향곡을 모두 태우기 전에 점점 사그라듭니다. 반면 중년의 여성은 이제 천천히 부드럽고 깊이 있게 이끌어주는 리듬을 필요로 합니다. 그들의 몸은 젊을 때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정과 눈빛, 따뜻한 교감으로 천천히 깨어나야 하죠. 이렇듯 두 사람의 몸은 서로 다른 리듬을 타게 됩니다. 남편은 너무 빨리 다가가고 아내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둘 다 지치고 한숨이 남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아름다운 연주의 순간이 어느새 미완의 곡처럼 흐트러져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신사 여러분,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단지 한 박자가 어긋난 순간일 뿐입니다. 모든 음악은 다시 조율될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서로의 소리를 들을 줄 안다면 이 조화를 회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리적 활력과 내면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삶과 감정의 리듬을 지켜내는 예술입니다. 오늘날 의학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중년 남성의 발기부전은 더 이상 숨겨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약물 치료뿐 아니라 저강도 충격파 치료나 PRP 같은 혈관 재생요법을 통해 남성의 생리 조직 속 혈류를 강화하고 다시 생기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통해 몸이 회복되면 남성은 훨씬 오래 훨씬 안정적으로 리듬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내가 준비되었을 때 두 사람은 여전히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약물은 연주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바로 사랑과 리듬입니다. 몸은 단지 악기일 뿐이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신사 여러분, 혹시 당신의 호흡을 아내의 호흡과 맞춰본 적이 있습니까? 두 사람의 심장이 같은 박자로 뛰고 있는지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모든 순간을 불태우려 하지 마십시오. 때로 진정한 좋아하는 속도가 아니라 이해와 기다림 속에서 완성되니까요. 하지만 설령 남편이 자신의 리듬을 잘 조절하게 되었더라도 아내가 아직 그 리듬의 채널을 맞추지 못한다면 그 교향곡은 여전히 어긋나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기차의 기관차는 이미 출발했는데 뒤에 객차가 아직 연결되지 못한 것처럼요. 이때 두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작은 조력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학용 윤활제입니다. 중년의 많은 여성들은 마음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정의 불빛은 켜졌지만 몸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호르몬 변화로 인해 자연적인 윤활이 줄어들고 점막은 더욱 민감해져 부드럽게 도와주는 작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몸을 오랫동안 물을 주지 못한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단 몇 방울의 부드러운 수분이 떨어지면 꽃이 피고 잎이 푸르지고 땅이 다시 숨을 쉽니다. 의학용 윤활제 몇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아내가 초기의 어려움을 넘어 몸이 남편의 리듬과 다시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신사 여러분, 너무 많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미끄러우면 자연스러운 감촉이 사라지고 그 미묘한 접촉의 온기를 잃게 됩니다. 아주 소량만 중요한 접촉 부위에 가볍게 바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편안함을 주고 조화의 첫 단계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동료 서울의 비뇨의학과 김유나 박사는 상담 중 늘 이렇게 조언합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맞는 적당한 윤활제를 얇게 한 겹 바르세요. 특히 민감한 부위예요. 그것이 마찰을 줄이고 점막을 보호하며 서로의 교감이 훨씬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게 해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신사 여러분, 시작이 순조롭기만 하면 그 다음은 훨씬 편안하고 즐겁게 이어집니다. 첫 연결이 이루어지는 순간 여성의 몸은 스스로 깨어납니다. 내분 비선이 조절되고 전신의 반응이 부드럽게 흐르며 따뜻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몸 전체로 번져갑니다. 그것은 마치 부드럽게 흐르는 물결과도 같습니다. 처음만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웃음과 교감 그리고 만족감 속에서 저절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생리적 시차를 마주했을 때는 이렇게 함께 해야 합니다. 남편은 호흡과 체력을 길게 유지하는 법을 배우고 아내는 적절한 도움으로 준비 시간을 조금 더 짧게 만드는 법을 익히는 것. 그렇게 될 때 두 사람은 사랑의 황금 시간대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시간이 초나분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이 하나의 리듬으로 뛰는 그 순간으로 흐릅니다. 하지만 신사 여러분, 그것은 아직 이야기가 시작된 부분에 불과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내 시간이 충분히 길어야 아내가 행복할까? 그들은 오래 지속하지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사 여러분,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여성의 시선에서 보면 남성이 절정의 순간에 도달하는 그 찰나가 오히려 사랑의 길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2018년 국제성의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서 200명의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몸 안에서 절정을 맞이하는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절반의 여성들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충만함과 확신을 느낍니다. 그는 내게 전부를 맡겼다고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그 순간은 절대적인 신뢰의 증거이며 사랑이 완전히 전달된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모든 것을 내게 내어 주었다. 그것은 마치 한 편의 시가 완성되는 마지막 마침표와도 같습니다. 더는 한 글자도 필요하지 않지만 감정은 여운으로 길게 남아 마음속에 울립니다.
심지어 5명 중 1명의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나보다 먼저 절정에 이르면 오히려 그 순간 더 깊이 연결된 기분이 듭니다.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이유만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매우 섬세한 생물학적 반응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 프로스타글란딘이 있습니다. 전객의 대부분은 전립선과 정에서 분비되는 액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 프로스타글란딘은 자궁 근육을 미세하게 수축시키는 특별한 기능을 지닌 물질입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이 성분의 유도체를 실제로 분만을 유도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궁의 자연스러운 수축 반응을 일깨워주기 때문이죠. 두 사람의 깊은 교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소량의 프로스타글란딘이 자궁 경부를 통해 흡수되어 비슷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출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몸속 깊은 감각을 깨우기 위한 반응입니다. 이것은 마치 생물학적 신호가 부드럽게 감정의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반응은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몇 초 혹은 1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며 서서히 퍼져나가고 감각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때 신사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성의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달라지고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건 마치 몸속 깊은 곳에서 음악이 다시 연주되기 시작하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원래 수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인체의 생리적 설계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임신을 원하지 않는 부부에게도 이 반응은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반응이 성숙한 여성에게서 느껴지는 깊은 유대감과 황홀함을 만들어내는 본질적인 요소가 됩니다. 다시 말해 프로스타글란딘은 단순한 생리 물질이 아니라 감정의 교향곡 속에서 보이지 않는 지휘자입니다. 남성이 자신의 몸과 아내의 몸이 완전히 하나로 조화를 이루도록 너무 일찍 멈추거나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함께할 때 프로스타글란딘은 그 교향곡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은 가장 깊고 가장 완전한 만족의 정점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사 여러분. 바로 이것이 때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늦게 그러나 훨씬 더 깊이 감정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이 과정은 즉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속의 생물학적 반응들이 퍼지고 흡수되기까지는 몇 초 때로는 1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많은 여성들이 몸 깊은 곳에서 미세하고도 깊은 수축을 느낍니다. 마치 행복의 파동이 몸 전체로 잔잔히 번져가는 듯한 감각이죠.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인간의 신체가 지닌 정교한 생물학적 설계의 결과입니다. 자궁의 이러한 수축은 단순히 생식 기능을 돕는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골반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감각과 쾌감을 증폭시켜 여성을 더 높은 정서적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부부가 더 이상 임신을 계획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남편이 정관 수술을 받았거나 아내가 피임을 하고 있더라도 이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은 여전히 작동합니다. 그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고 온전한 친밀함이 이루어진다면 여성의 몸은 여전히 본래의 메커니즘에 따라 반응하며 깊고 진실된 감정을 일깨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신사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절정의 순간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이 가장 예민하고 가장 조화롭게 맞닿는 새로운 연결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절정 직후 바로 끝내지 마십시오. 특히 포르노의 영향을 받은 많은 남성들이 그 순간을 끝이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영화가 엔드라는 자막과 함께 종료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진정한 사랑의 본질은 절정 이후의 호교감 속에 있습니다. 그곳은 감정이 깊어지고 사랑이 진정으로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남성의 몸은 절정 후 점차 이완되지만 여전히 따뜻함과 교감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온기는 아내가 남편의 존재를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상상해보세요. 10분 이상 감정이 교감된 뒤 여성의 골반은 혈류가 집중되어 있고 신경 말다는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한 상태입니다. 초반에는 리듬을 맞추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지만 이 시점에서는 단 한 번의 가벼운 접촉, 미세한 움직임만으로도 감정이 다시 피어납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신사 여러분, 그 순간 바로 떨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서로의 몸을 가까이 두세요. 그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을 때 여성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깊고 섬세한 애정 표현이 됩니다. 혹은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움직여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 이어져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교감의 연장이 됩니다. 그 감정은 마치 마지막 음이 울린 후에도 여운이 남는 음악처럼 진동이 길게 퍼지고 그 여운이 두 사람을 이어줍니다. 여성은 이때 깊고 평온한 이완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기의 폭발적 감정과는 다른 부드럽고 따뜻한 감정의 물결 속에서 말이죠. 그 시간이든 10분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몸이 여전히 호흡과 심장 그리고 작은 제스처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정을 끝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감정이 머무는 달콤한 휴식 두 사람이 진심으로 맞닿는 순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후의 순간이야말로 여성에게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느끼게 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선물보다 더 깊고 오래 남는 감정의 증거입니다. 만약 신사 여러분도 사랑의 본질이 교감 이후에 연결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 번만이라도 그 온기를 그대로 지켜보십시오. 어쩌면 그 느림 속에서 사랑은 다시 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지만 좀처럼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주제죠. 성관계 이후의 위생과 생리 그리고 과학적으로 바라본 여성의 사정증 섭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사 여러분 어쩌면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성이 전객을 삼키면 단백질을 보충하거나 피부 미용에 도움이 된다. 겉으로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방법으로 영양을 보충하려면 아마 인류가 전 세계적인 기근에 빠질 때쯤이나 가능할 겁니다. 사실 남성의 생리적 분비물은 생각만큼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교해보죠. 50짜리 삶은 달걀 하나에는 약 6덩치의 식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반면 남성이 한 번 절정을 맞을 때 분비되는 양은 단 몇 밀리에 불과하며 그 안에 단백질 함량은 달걀 한 개의 100분위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영양을 보충하고 싶다면 신사 여러분 그 몇 방울의 정수징수의 더위 대신 차라리 달걀 하나를 드시는 것이 훨씬 맛있고 훨씬 영양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삼키는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물학적으로는 거의 영양학적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정서적 의미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에게 배우자가 그 친밀함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행위는 당신은 사랑받고 신뢰받고 받아들여졌다는 조용한 확신의 표현이 됩니다. 이건 영향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와 결속 그리고 부부간의 진정한 친밀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학적으로 구강선교 또한 성병을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위는 반드시 한 배우자 관계 내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명확한 동의 아래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친밀함과 부주의를 구분짓는 경계선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도 반대도 아닙니다. 그저 부부 생활 속의 개인적 취향으로 봅니다. 누군가는 일본 음식을 좋아하고 누군가는 채식을 하듯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의 취향이 다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함께 편안하고 행복하게 느끼는가입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의 경험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만들고 싶다면 식습관을 조절하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생리적 분비물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변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 향과 맛은 정에 함유된 과당, 폐, 부룩의 함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일과 채소, 특히 파인애플, 키위, 블루베리를 많이 섭취하면 과당이 늘어나고 향이 부드러워집니다. 반대로 아스파라거스, 마늘, 커피, 술, 담배는 분비물의 냄새와 맛을 강하고 불쾌하게 만듭니다. 단 몇 가지 식습관의 변화만으로도 두 사람 모두 훨씬 자연스럽고 유쾌한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불편하거나 원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성신은 결코 참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존중의 언어여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즐기고 함께 편안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하모니가 완성됩니다. 인간의 사랑과 생리의 세계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대화하고 신뢰가 쌓일 때 비로소 시선 하나, 숨결 하나에도 사랑이 담깁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생리적 시체가 생겼을 때는 남편은 의학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아내는 의학용 윤활제를 통해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남성은 시간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행위가 시작된 후 2분 이상만 유지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질입니다. 셋째, 절정 이후 너무 일찍 떨어지지 마십시오. 몸의 연결을 조금 더 이어가 그 후의 순간을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악장으로 남기십시오. 넷째, 정을 삼키는 것은 영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존중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취향입니다. 신사 여러분, 우리 나이대의 성생활은 더 이상 생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과 유대, 동행의 언어입니다. 풍요로운 부부의 삶은 평생의 사랑을 지탱하는 뿌리이며 마음의 평온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저는 남성 건강 전문의 민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당신의 배우자와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서로 배우고 이해하고 평생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빛을 함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중년 남성을 위한 선교육 및 생리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사랑, 연결 그리고 행복한 부부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목적입니다. 광고도 자극적인 의도도 없으며 오직 의학적 심리학적 지식을 전하고자 하는